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거기 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자회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 후 전무도당 위원장님의 기자회견 낭독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당선인들 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당선자님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신 익산을 한병조 당선자님입니다. 전주가 김윤덕 당선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을 이성윤 당선자님이십니다. 전주병 정동영 당선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군산 김제 부안갑 신영대 당선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산 김제 부안을 이원택 당선자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익산과 이춘석 당선자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읍고창 윤준병 당선자님이십니다. 남원 장수 임시 순창 박기승 당선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완주 진안 모주 안호영 당선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한병도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님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단정자 합동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보여주신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당선자 일동은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독단적인 국정 운영으로 서민 경제는 파탄나고 민주주의는 파괴되어 대한민국은 총체적 퇴행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도민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도민들의 한 표 한 표는 민주주의 실현의 한 걸음이고 전북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당선자 일동은 민생 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제22대 선거에 도민과 약속한 9대 정책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21대에 마무리하지 못한 현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고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국민과 도민을 섬기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에는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이며 도민들에게는 겸손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짓밟힌 도민의 자존심 회복과 다시는 우리 전북이 홀대하지 않도록 전북의 목을 확실하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정당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당선자 일동은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에게 들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도민들의 위대한 선택에 전북 발전으로 화답하도록 다짐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 당선자별 인사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주갑 김윤덕 당선자님. 안녕하세요. 전주갑 김윤덕 당선자입니다. 먼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우리 전라북도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힘차고 밝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제대로 싸우고 수련하는 그런 새로운 국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 전주을 이성윤 당선자님. 안녕하십니까. 전주울 당선자 이성윤입니다. 합동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주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 시민들께서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주신 지상명령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전북의 몫을 제대로 찾아보라는 지상명령 엄숙히 마음속에 새기고 또 중앙부대에 나가서 제 목소리를 크게 결연히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 정동영 당선자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20년 만에 민주당이 전석 석관 10명의 당선자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신 도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드림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국회를 돌아봐도 가장 능력 있고 경험 있고 그리고 공심으로 도민들께 봉사하려는 그런 당선자들이 10명이 뽑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전라북도의 현실은 전북 재도약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도민들의 기대가 모아졌었는데 퇴색한 감이 있습니다. 작년 1년에 그런 전국 무시 홀대를 당하면서 이제 22대 국회 당선자 10명이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으고 열정을 모아서 전북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맨 뒤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빛이 나도록 하는 그런 이탈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군산 김제 부안갑 신영대 당선자님. 네, 시장입니다. 이번 민주당 전라북도 후보들 10명이고 그리고 선택해 주신 국민 여러분 보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다시피 같은 호남에 있지만 전남 광주에 비해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는 3선 이상 중진이 5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초재선은 5분, 딱 5대5 한국 분할이고요. 또 각각 개인의 의원님들 보면 전문성을 다 가지고 이렇게 입성하신 분이고 경륜을 쌓으신 분이라서 다른 어느 때보다 전라북도 정치권이 큰 힘을 가졌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은 저희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총선의 결론은 윤석열 정부가 더 세게 싸워라 이런 요구가 담긴 결과를 생각하고요. 우리 전북에서는 그 결과 플러스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싸울 건 싸우고 지혜롭게 성과를 만들어내라 이런 요구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을 잘 받아서 저를 포함해서 함께 전북적 의원님 잘 모시고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군산 김제 부안을 이원택 당선자님. 반갑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전라북도 동민과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검사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해라 이런 명령인 것 같습니다. 또 경제와 민생을 살려라 이런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외교나 국방도 바로 잡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로부터 홀대를 받아온 전북의 몫을 잘 지켜내라, 싸우고 실사구시를 통해서 성과를 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 김제부와 대의원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전북과 지역의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익산갑 이춘석 당선자님. 반갑습니다. 이춘석입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전에 제가 3선을 했는데 12년 중에 10년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싸웠습니다. 또 여당에 대해서 일 좀 해야겠다 하니까 당선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적 지위에 있지만 지금의 현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은 야당입니다. 야당은 싸워서 쟁취하는 게 유일한 수단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해주지 않으려고 하면 100가지 이유가 있는 거고 하려고 하면 1가지 명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명분을 찾아서 우리 부산 발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발짝 떨어져 있을 때 정치가 잘 보이더라고요.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옆에서 선수들은상이 잘 보이시기.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전북 정치가 원팀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고 언론인 여러분께서 대부분의 화두를 원팀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원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올 수 있지만 또 다른 함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팀이라고 이뤘을 때 사실은 책임의 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n분의 1로 책임을 나누기 시작하면 책임이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고 어떤 걸 성취했을 때 원팀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또 어느 누구의 노력도 아닌 게 됩니다. 저는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서 이 국회의원은 개인기관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원팀이 싸워야 할 때 필요할 때 또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나 중요한 거 할 때 그 지역적 상임위별로 그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질 때 그리고 개인에 대한 의원의 평가가 확실할 때 사실 의원들은 더 분발하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모든 전라북도의 현안 문제를 원팀으로 이루어지냐 아니냐를 평가하지 마시고 개별 의원들의 능력이나 활동 범위, 책임의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 언론인들께서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 정꽃찬 윤준병 당사자님. 네, 정꽃찬 당사자 윤준병입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 우리 전국 국민의당 후보자들 전국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이제 사실상 압승을 줬습니다. 국민들 늘 이렇게 평소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 과정을 거쳐서 엄중하게 평가하고 심판한다 하는 내용들을 이번 총선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또 압승을 해주셔서 압승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준엄한 또 뒤에 평가와 심판이 또 따를 수 있다. 민주당에게 압승을 줬는데 또 다수 의석을 줬는데 이걸 제대로 못하면 거기에 따른 후과가 또 냉엄하게 있을 수 있다 하는 점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제21의 구정활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국정 운영이 잘못된 내용을 제대로 바로잡고 또 지역과 관련된 내용도 포용감 있게 좀 일을 해서 저는 우리 전국 도민들이 마음속에 좀 일 좀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드리는 역할이 22대 국회에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함께 인사드리는 10명의 우리 당선인들이 22대 국회에서 우리 국가에서도 또는 우리 전북의 현안 해결에서도 또는 지역에 맡고 있는 지역의 현안 해결에서도 의미 있는 역할들을 제대로 해서 저는 늘 우리 국민들이 좀 TV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또 정치권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늘 마음속에 담겨 있어서 좀 TV 좀 보고 싶고 정치 뉴스도 좀 보고 싶은 그런 21대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염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남원 장소 임시 순창 박혜승 당선인. 반갑습니다. 남원 장소 임시 순창 당선자 박희승입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 도민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생 한탄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또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잘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북의 동북권 지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전북 내에서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의 몫뿐만 아니라 또 우리 동북권 지역의 몫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저는 제2의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정말 전북을 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의 최상명 사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건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은폐하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회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면 특검법을 관철시켜서 사건 규명을 제대로 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주 진안 노조 안호영 당선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신 우리 완주 진안 노조 우리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의 연속 석권에 승리를 안겨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전국 도민들의 민심은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정권의 총체적 실정에 대한 그리고 또 우리 전북 홀대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독점 운영을 제대로 바로잡고 우리 지역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준엄한 명령도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앞으로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위한 걸음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우리 전북 특자도의 발전 저는 아까 박수 의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전북 특자도 내에서의 균형 발전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북권의 이런 발전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심 갖고 저희 완주로 진안 노조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기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부장위원장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21대 국회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처리된 법안이 좀 있는데 그 대방법이나 공공모대법 이제 이견이 좀 있어가지고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이번 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희들은 바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당선자들이 다 모여서 이 대방법 공공모대법뿐만이 아니고 또 상임위 대부분 문제 이런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당선자들 모여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네, 그 당연히 지금 현재 우리 당선자들 함께 모여서 그 협력하고 다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지금 분위기와 흐름을 저희들이 좀 추진할 수 있는 동력들이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광법 같은 경우에도 실제 여당 의원들도 당시에 많이 설득이 됐습니다. 기초에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는데 지금 다시 모여서 그때 이제 조금 아쉬웠던 단독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을 놓고 그때 이제 기재부의 반대를 워낙 강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재부처럼 강한 반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부처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고 의원님들이 모여서 분위기 좋을 때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를 사실상 이제 끝난 건가요? 절대 끝난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의원님 제일 관심 사항이고 첫 번째 당선되자마자 올해 안에 이거 어떻게 추진하자고 지금 바로 박지선 당선자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지금 현재 분위기면 논의를 해보는 의대 증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노동을 제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정부하고 대통령실하고 이견이 자꾸 보여서 그 정책이 엇박자가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서는 현재 국민께서 우리 야당에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패키지로 저희들이 제안하고 뭐 여야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공동 테이블을 제안한다든지 그리고 이 의사 정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료 분야도 같이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또 야당이 이번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 테이블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오히려 제안을 해서 좀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보건복지소에 지금 다시 보따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내려와 있는데 3분의 2 이상 재의결하면 바로 본회의로 넘어가는 수순입니다. 그래서 현재 3분의 2 이상 의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만 열리면 바로 재의결해서 본회의로 넘기게 됩니다. 이번 21대 국회의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아마 소위에서 재의결을 되면 보통 총선이 끝나더라도 주요 문재인 입법에 대해서는 이 임기 마무리를 위해서 국회가 소집이 됩니다. 이 과정에 마지막 힘을 한번 발휘하게 되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지금 4월